오랜만에 비포 앤 애프터로 돌아왔습니다. 연띠부입니다. 전편 보고 지금 편 보면 네. 재밌을 것 같네요. 2년차 정도였죠. 그랬나요? 별로 안 됐네요. 4년 맞나요? 이제 5년차. 딱 이때쯤부터 다녔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작업물들 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소묘랑 수채화랑 아크릴, 과슈 이런 재료들 사용해보고 디지털로 넘어왔습니다. 네. 2, 3년 전 그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ANT 화실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큐브입니다. 네. 색 분리를 통해서 명도 조절까지, 레이어 합성하는 방법, 페인팅으로 색을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기초 연습을 하고요. 디지털을 했던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때가 돼서 한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동물장. 네. 이게 약간 공룡같이 생겼는데 네. 앵무새입니다. 아, 그랬어요? 색 분리 통해가지고 명도 조절까지 해서 한 장 끝냈고, 네. 기본 소묘를 했었기 때문에 디지털로 했을 때 아주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색상 쓰는 방식이랑 포토샵 툴 익히고 타블렛 쓰는 방식 만들어보고. 저는 물이 있었어요. 혜린 맞아요. 유진스. 과정 진행하면서 네. 티모시도 같이 진행하셨네요. 아, 예. 이게 24년 어, 5월 31일 2년 전입니다. 네.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위에다가 설명을 한번 들어간 자료네요. 앞니 넣으세요. 혜린 앞니 넣으라고요? 아니요, 선생님 앞니요. 과정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네. 이때는 색상이 확실히 좀 아쉽네요. 네. 지금은 보이시나요? 채도 많이 네.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요. 2년 전에도 이러다가 세수 한번 하고 왔죠. 아니요. 왜 바꿔야 되는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네. 왜였죠? 글쎄요. 세수 좀 하고 와. 동물작 다음에 바로 인물 들어간 게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진도를 빠르게 당겨서 나갔는데, 그렇다고 진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 소재에 변동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도는 똑같아요. 티모시도 과정 이렇게 거치면서 색을 배치한 영역에서 펴 바르는 작업까지 들어갔었고, 디테일 잡아주고 질감 올려주고 전체 입체감 살리면서 마무리했네요. 네. 잘하셨는데요? 아, 이때 머리카락 표현하는 거에 집중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채널로 돌아갔겠다. 선생님이 더 재미없게 하잖아요. 디지털로 저희가 공부했던 게 복잡한 구조에서도 원리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 과정을 만든 거죠. 네. 요거는 감이 여러 개 모여있는 거 밑작업으로 살짝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드로잉으로 넘어갔습니다. 면을 사용하다가 선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 갭이 꽤 크단 말이에요. 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엠프제예요. 엠프제. 네. 연습은 분석하면서 열심히 해놓고, 네. 리뷰 영상은 네. 재밌었어요, 어려웠어요, 즐거웠어요. 저희가 드로잉으로 연습한 게 네. 나중에 목탄화로 이어질 건데, 네. 시지각이라고 네네. 연상하는 기법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대상으로 연상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생략하고 강조하고 포인트 잡아서 라인으로 표현하는 장르죠.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벽에 깨면서 선생님 그림 다시 보고 다시 그대로 연습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연구한다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악몽까지 꿨었어요, 진짜. 2년 전에 꾼 악몽이 어떻게 기억나요? 악몽을 꿨다는 게 기억이 날 만큼 엄청 어려웠던 작업이었다고요. 저는 오늘 꾸겠네요. 시범 보여드리고 네, 따라서 한번 그려보고 맞아요. 포인트 잡아가는 방식이죠. 이 장르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뭐든지 제대로 하고 습득하려면 어렵습니다. 그죠, 뭐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억이 날 만큼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건 거예요. 모르겠고, 단순한 거 그릴 때 연상 기법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복잡하면 포인트가 많아서 그렇게 연상되도록 만들 수 있는데, 간단한 거는 생략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거 선생님 닮은 거. 병 걸리겠다. 이 다음에 바로 연결시킨 게 쥐송이, 목탄입니다. 도끼가 있어 보이는. 드로잉을 목탄으로 다시 변경해서 재료도 익히면서 면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헷갈리죠. 이게 첫 작이고, 네, 제가 간단히 시범으로 보여드렸고, 네, 초반부 목탄, 응. 이것도 초반부 네네. 목탄으로 드로잉 할 때도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재료 특성 익혀야 되고, 연상을 어떻게 시킬 건지 부위별로 분석해가지고 알맞게 들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앞니 넣어.
틀을 잡아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네요. 네. 배경도 네. 같이 분위기 잡으면서 들어갔는데 느낌으로 그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 배경을 들어가는 방식도 다 정해져 있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이드는 CG각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 작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소재를 여러 번 그리면서 포인트 찾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표현 방식도 면으로 처리했다가 선으로 처리했다가 위치도 계속 바꿔가면서 연습했던 흔적이 보이네요. 네. 시범으로 인물 네. 초반 과정 보여드렸고 머리카락 부분이 상당히 잘 표현됐는데 인상에서 형태 맞추고 그 인물처럼 연출을 하려고 하니까 손이 많이 가면서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반 과정 보여드렸었네요. 네. 연상에서 그리는 기법이 복잡한 소재 만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거의 소묘랑 비슷하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애매해진다. 알겠습니다. 초반 과정 네네. 시범으로 보여드렸고 그래도 갈수록 네. 표현의 양이 조금 줄어들고 포인트 위주로 빠지는데 외곽에서 처리 자체가 네. 재료 숙련도가 높을 때 연습이 많이 됐을 때 세련됨이 나오는데 아직 둔탁합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비가 강할 때 목탄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런데 반사광을 많이 줘서 그 무게감을 좀 덜어내고 특유의 목탄 느낌을 내면서 잘 마무리하셨네요. 마음에 들어요. 제이씨가 추천해줘서 그때 그렸었어요. 제이씨가 누구냐면 스페인 아카데미 졸업을 앞둔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생략을. 꼭 생략해서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저 혼내려고 이거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혹시? 혼이 나긴 나나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직접 먼저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한 여러 번 계속 그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려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자꾸 손이 간단 말이에요. 네네. 목탄에 적응이 많이 돼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체험단을 많이 하셨는데 네. 원래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 개인적인 유화 그림을 또 시작하셨었죠. 네, 맞아요. 유화를 하고 있다가 디지털 페인팅이랑 목탄까지 하고 들어가자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로 들어간 거였죠. 체험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재료마다 체험단을 모집을 할 때가 있어요.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기간 내에 재료로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재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재료마다 이제 순위를 선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은 엄청나게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순위마다 상금이라던가 아니면은 포인트라던가 이런 걸 줄 때가 있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할 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페인터즈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화방넷에서 재료를 살 때가 많았거든요. 그 해에 화방넷 페인터즈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재료가 나가면 그림을 그리는 서포터즈 같은 역할을 해요. 한 달에 몇 장 정도 그리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필수고 재료가 이제 2번 제공되는 달에는 2번 그려야 돼요. 그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린 그림들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웃수도 조금 많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화방넷 페인터즈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페인터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어야 됐거든요. 재료를 다양하게 잘 사용하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어려웠었는데 모르는 부분들은 학원에 가져와서 선생님께 또 따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9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페인터즈에 신청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엄청 뿌듯한 거예요. 재료를 그렇게 써볼 일이 없었는데 이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재료 저런 재료 다 사용을 해보고 재료마다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가 활동을 쭉 봤잖아요. 그림을 정말 좋아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따로 조색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A&T 화실에서 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별화돼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연습하셨는데 화방넷 이렇게 마무리 잘 되었고 잘하셨습니다. 네.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한번 볼게요. 네. 동시에 많은 재료를 다루고 많은 장르를 진행하셨죠. 네,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아이패드 드로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작업실로 다니게 된 거였거든요. 그만큼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러쉬마다 가진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원에서는 소묘라던가 유화를 진행하면서 집에 와서는 디지털 드로잉을 꾸준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요. 수채화 느낌이 나는 것도 연습하고 유화 느낌이 나는 것도
것도 연습을 하고 다양하게 연습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색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페인팅을 똑같이 해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색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간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 색이 밝은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뭐 주황색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빨간색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초록색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는 색깔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착시더라고요. 제 CG강 영상 보셨나요? 네. 우리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읽어내기 어렵거든요. 네. 색의 체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더 정확하게 보는 연습이 네.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잘 겪으신 것 같고 아트셋도 많이 활용하셨네요. 프로크리에이트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트셋에 관련된 정보는 많이 없었지만 뭐 스스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했구나 아니. 그걸. 아니 아트셋을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하면서 많이 연습했었어요. 황당하다. 주제로 주장로로 밀고 있는 것이 유화죠. 네. 조색을 위해서 팔레트 연습을 많이 하셨죠. 이게 존 팔레트라고 4가지 색만을 가지고 다양한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옐로우 오커랑 그다음에 카드뮴 레드, 그다음에 아이보리 블랙,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색으로 우리가 이제 컬러칩을 만드는 건데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또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컬러칩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 물감들을 이용해서 대상을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존 팔레트는 인물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컬러칩을 만들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제이 씨한테 조언을 좀 얻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중간에서 정보를 열심히 얻어다가 네네네. 까치였죠. 드렸었죠. 제 커리큘럼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커리큘럼에 큰 정답은 없고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해서 다른 방식이어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판단하에 존 팔레트로 익힌 그림들입니다. 고양이가 많네요. 네, 제가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키우는 고양이를 소재로 굉장히 다작을 하셨어요. 네. 드로잉하고 목탄에서 활용하던 연상 기법을 또 유화에 접목시켜가지고 생략이나 강조를 감각적으로 보이게 만든 그림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에서 알려준 방법 가지고 이제 복습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해외 작가님들 그림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분들 그림을 보면서 계속 방법을 더 고민을 했어요. 알려주신 부분이랑 고민하는 부분들이랑 좀 더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화하면은 사실 그냥 뭐 물감 많이 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팔레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컬러들, 그 컬러들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만드는 색들을 알고 그 색을 통해서 내가 표현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습량을 늘리고 공식화를 하면서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재료 사용법이나 도색은 거의 바뀌었고 큰 방향이나 원리만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최근 1년간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네. 장점은 본인이 스스로 연습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알려주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발판 삼아서 스스로 딛고 나가야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내셨고 경험들을 모아서 화실을 오픈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쑥스럽지만 엔트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번 영상 이후로 소묘보다는 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 아래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좀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했고 예전보다는 실력 향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화실에서 디지털 페인팅도 배우고 목탄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통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그림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계획해서 유화를 좀 더 연습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었어요. 검색을 해보면 유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보다는 원데이 클래스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원데이 클래스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그림을 열심히
열심히 그릴 수 있는 화실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당근 모임이나 블로그 모임 신청 받고 있으니까 네. 같이 그림 그려보실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됩니다. 4, 5년 동안 네. 그림 그리시면서 많이 흡수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조색을 특히 많이 연습하고 특화가 된 상태니까 네. 앞으로도 기본기 지키시면서 본인만의 그림 세계를 잘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실을 운영을 하면서도 엔트 선생님 학원도 계속 쭉 다닐 계획이에요. 옆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배우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림이라는 게 감성적으로 그리는 게 감각적으로 그릴 수 있다. 약간 이런 착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엔트 선생님께 배우면서 많이 느꼈던 건 이 모든 재료를 통과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그림을 분석하고 계획해서 작업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왠지 화실 앞으로 초반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계속 유지하셔가지고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